나주혁신도시가 심상치 않은데 1편이라고 나와졌습니다. 보이자 편향일 수 있는 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논리적 반박은 환영합니다만 감정적 태클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네요. 인상주의 분이고요. 남의 것 제가 뭐 영상 보고해 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나주혁신도시가 한 5억 될 거라고 이렇게 제가 1년 전에 썼나요? 이렇게 되고 지금 현재 4억 찍었는데 그때도 뭐 저 이상한 사람 엄청 많이 취급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이 또 어떻게 보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실 전국 아파트 평균 평균 가격이 5억이라네요. 5억. 그럼 나주시는 지금 3억 중반, 3억 초반, 그 다음에 이제 중흥 아파트만 4억 찍었고요. 그러면 중흥 아파트도 평균 1억을 까먹었죠. 다른 아파트들은 평균 2억을 까먹었습니다. 그럼 사실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무지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물론 SRF 때문에 많이 SRF 때문에 이제 원래 올라가야 될 것이 많이 안 올라간 것인지 뭐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SRF는 절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2억이 올라야 되는데 SRF 때문에 한 1억 5천밖에 못 오른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상무지구에 그냥 쓰레기 소극장을 태웠어요. 바로 아파트 그 단지 옆에서. 그래도 아파트 가격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수라든지 광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중금속 더 심합니다. 그 다음에 막 화학공장 옆에서, 그 다음에 울산, 포항 막 이런 데 봐보십시오. 근데도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가요. 여기는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지만 거기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는 크게 영향이, 물론 조금의 영향이 있겠죠.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닐 텐데, 어쨌든 여기를 좀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이분은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현재 상황을 좋게 보는 이유, 악성 미부장이 해소됐다. 매물이 갈수록 줄어든다. 자연환경의 중요성은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브랜드 아파트 이제 없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테마가 움직인다. 중요한 게 가격이 싸다.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졌다는 건 나주의 경우 580세대 20년 이노시티 애시양 1400세대 공급이 미분양 수치가 폭증, 거기에 단지 후분양 단지로 미중에서도 악성 중공업 미분양 수치가 시세 전반 영향을 주었으면 당연히 분양 안판 실패 후 10% 할인 분양, 5% 할인 분양 실시하고 이후 광주 광역시가 조정 대상 지역 후 대체 수요가 유입되면서 완판의 성공. 21년 7월 현재 미분양 물건 제로. 매물이 갈수록 줄는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매물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나주혁신도시 과거 정주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규 택지는 공통적 현상이라고 한 거죠. 기본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더 많아졌고요. 매매보다 근무지 일시적으로 전세 유고가 거주하는 수요자가 많고요. 하지만 최근에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대방 중흥 33평 기준 전세가 3억대, 매매가 4억대, 갭 차이가 1억 원이다. 이거 조금 좀 심하게 말씀했죠. 아직은 전세가가 33평 기준으로 3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2억 5천 이 정도 수준, 2억 5천 좀 넘게도 부르는 것 같고요. 3억대 이제 호가는 3억 막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이렇게 계약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억도 봐보시면 이제 4억 900 찍고 4억 3천 막 4억 4천 이렇게 호가는 부르는데 실질적으로 4억의 초반이나 3억 후반대 계약이 성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비율 쭉 나와졌고요.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매매 금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자, 자연환경의 중요성. 코로나가 끝나면 이 트렌드가 바뀔까? 아마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부동산 입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갈수록 중요해진다. 운동장 트랙에 산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대부분 선호할 것이다. 도심지에서 자연환경 공간이 생각보다 부족하다. 작은 공원, 산, 호수 등 환경 여건이 잘 조성돼 갈수록 인기가 높다. 과거에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이런 곳을 많이 선호했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도 환경적 요소가 잘 갖춰진 주거연구를 선호한다. 이런 환경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도 유리하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지상이 공원화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지금도 선호돼서 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호수공원, 광교, 일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도시를 대표하는 상징 나주혁신도시 호수공원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공호수공원으로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중요한 여건이죠. 아주 여기 좋습니다. 사람들이 뭐 희망하고 있죠. 여기 뭐 화려하게 분수호수가 되어져 있고요.
주말 저녁 8시 이후 가끔 호수를 가보는데 이유는 실거주 지원에서 판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에 나주역신들 수도권 사람들이 주말이면 다 버스로 이동해야 주말에 유흥도시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 과거에는 그랬다. 하지만 지금 8시 이후에 타 지역에서 놀러 온 사람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임에도 보고 막상 가보면 실거주로 보면 가족 단위 사람들이 숫자가 가격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가 상승이 높다. 최근 매매가의 상승보다 눈에 띄게 매매 전세 매물 급감이 전세 가격 폭등하고 있다. 혁신도시 부동산 카페도 지속적으로 부영 2차 임대 아파트 제 카페에 말이죠. 지금 카페에 올려놓는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저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부영 2차 3차 계속 구해요. 피도 얼마 막 붙고 있고 그래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파트 불이 꺼진데 텅텅 비었다. 신청만 하면 골라 들어갈 수 있는데 2년 만에 벽화시도 달라졌다. 19년 3월 부모님 아파트 중흥 2차에서 전세 입주에 구해서 계약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전시가가 2억 3천이었다. 불과 1년 3만에 적은 해당 아파트 전세 실거래는 2억 후반대 3억 호가 호가는 3억 2천을 부르고 있다. 도대체 단기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처음에는 한종공대 개교와 공기업 관련 등 중가로 신규 임대수가 늘어났고 주변 군 단위 젊은이 인구 유입을 생각했다. 이게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바뀔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 찾아봤는데 아마도 이슈가 지금 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이전 기간 직원들은 숙소로 사용되던 관사 대부분 아파트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됐고요. 이전 기간 종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간 관사된 매수 또는 임대를 전환했고요. 이는 사업에 종료되기 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과거와 달리 급격하게 매매와 임대 시장에 새로운 수요로 등장 가능성이 높다. 이런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전세 시장이 상승하다 보면 이제 매매가가 지극히 가능성도 높다. 현재는 나주혁신도시 대장 아파트 중흥 33평 기준 전세가 3억대, 매매가 4억대 갭 차이 1억 원이다. 브랜드 아파트 이제는 없다. 사실상 광역시 기준으로 보면 브랜드라고 말하기 좀 민간 브랜드 아파트 대방 엘리움 18년 공급으로 없다. 시골이라 근교 논밭이 널리 주어져 아파트 공급할 수 있을 때 학군 인프라 상권 등으로 혁신도시 안에 입지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6,000세대 이상 부영 CC 포함 공급 부지가 남아있으나 남은 빚지는 모두 부영 아파트로 지어질 것이다. 혁신도시 부지 내 민간 아파트 중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대방 엘리움과 중흥에서는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반드시 아파트를 해야 가격 상승을 유지하다. 비브랜드 아파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추후 가격 매들이가 오해는 금제 이게 이제 입지가 좋다라는 거죠. 중흥하고 대방이 입지가 좋다. 민간 브랜드 빨간선 중흥 1, 2차 대방 2차 우미린 영무 이지동은 대강 쭉쭉쭉 남은 공급 부지가 맞은편 33평 한정공대 여기가 지금 이제 5천에서 6천 세대 추가로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검정계 지금 이제 공급 추가로 될 거고요. 대선이 가까워져서 테마가 움직인다. 나주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대선이 가까워져서 이슈. 요거 지금 이제 대선이 되면은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또 말 나오겠죠. 다른데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5억대, 7억대 이분이 좀 말씀하신 게 다른데 혁신도시는 5억, 7억 한다. 혁신도시도 나주혁신도시 이 금액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5억 7천 진주시하고 나주시하고 뭔 차이 있냐 이제 이거 말씀하시는 거겠죠. 다른 혁신도시들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국평 33의 국정 대장 아파트 가격이 4억대다. 너무 적다. 3년 정도 전에 SRF 공급 입찰 하다가 이제 다시 상승으로 움직인다. SRF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다. 정치 영역이라 예측이 안 된다라고 써놨네요. 저도 이렇게 SRF는 이렇게 해결될지 어떻게 될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SRF가 틀든 안 틀든 저는 가격은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 나주혁신도시 카페인데 여기에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유튜브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주혁신도시 심상치 않은데 2편이죠. 2편 좀 빠른 속도로 봐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민감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추후 검증합니다. 특히 두 번째 목적을 위해 상식 숫자 사랑한 피드백이 필요한데요. 제가 원하는 댓글은 극소수요. 나머지는 감정적인 내용 쓰여있기에 블로그하면서 처음으로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이번 댓글은 닫을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편에 2편 돌아가겠습니다. 나주혁신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리스크 요인을 본 것은 4가지입니다. SRF 발전소 가동 여부, 주변 축산 및 비료 공정이나 악취 문제, 간사로 지급됐던 물량 이후 대량 전시 물량 풀릴 가능성, 추가 브랜드 아파트 공급 제로로 인한 도시의 인기 하락. SRF 발전소 가동 여부. SRF 발전소 가동입니다. SRF 한 달 만에 각종 폐기물 이게 태운다는 거죠. 광주 쓰레기 여기 다 와서 태운다는 거고요. 이 쓰레기 때문에 가격 떨어질 거라는 거죠. 법원은 한난 손을 들어줬고요.
여기에 나주혁신도 시를 벌이고 있고요. 뭐 여기 나왔죠, 있죠. 결국 이제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뭐 저도 이렇게 SRF 문제는 적어도 여기 SRF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바래협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열심히 제가 막 전면에 서서 활동을 하지 않고 저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로 이렇게 많이 좀 해주고 있는데 저도 악착같이 반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SRF가 가동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동되나 안 되나 뭐 어쩐다고요? 아파트 가격 올라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만약에 SRF가 가동된다고 하면 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조정이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이후가 지나버리면 어차피 가격은 올라간다. 왜냐면은 SRF가 가동됐을 때 떠날 사람 좀 떠나고 다시 계속해서 들어온다. 직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요.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이 SRF보다 여수 광양이라든지 울산, 포항 이런 데에 있는 중금속이 직타로 나오는 그런 공장보다 얘가 차라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SRF는 그나마 나주 혁신도시하고도 한 1.5km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근데 상무지구는 어떠죠? 아파트 바로 옆에서 태웠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서. 근데도 상무지구 아파트 가격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2억 올랐어야 되는데 SRF 때문에 한 1억 5천밖에 못 오른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SRF 때문에 가격이 막 하락하고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저는 단언합니다. 주변 축사 및 비료공장에 대한 악취 문제. 이것은 제가 그냥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많이 해결됐어요. 앞으로도 해결할 거고, 뭐, 좋아질 걸로 지금 봅니다. 그냥 이것은, 물론 이제 예민한 사람들이 뭐, 어떠신 분이 있어요. 이것은 호불호가 있는 거고, 어쨌든 계속해서 나주시가 이것은 축사 같은 거 제거하고 있고요. 제가 왔을 때는 1km 있는데 지금 3km까지, 혁신도시 경계로부터 3km까지, 제가 또 이거 빛바래 활동하고 있고요. 다른 데 시민단체 활동하고 있는데 이거 5km까지 계속해서 연장해서 어쨌든 이거 다 처리할 겁니다. 처리한다고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건 시간상 문제예요. 주변 축사 계속해서 되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관사로 지급된다 물량, 추후 전세 물량이 풀릴 가능성. 이것도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1편에서 제가 급등했던 연금 내용이요. 관사 계약이 만기가 되면 그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려 전세 가격 하락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급 기업들과 관사로 계약했던 물건들은 임대차 3법 계약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고 집주인들도 이미 전세가 높이 형성된 상태에서 4년간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하는 생각에 전세보다 낮게 전세가 내놓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거기에 22년 내년 한정공대의 개교를 위해 하반기에 2,200개 임대 물건. 여기가 뭐죠? 관사 물건이 내오면 매매로도 일부가 돌아서고요. 임대로도 돌아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은 저는 없다고 봐야집니다. 한종공대 여기 이제 교수분도 계속해서 이게 지금 벌써부터 이전에 오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교직원분도 지금 아파트 중흥 뭐 아파트 제가 관리실에 물어보니까 한종공대 교수라고 쓰고 이게 들어오시고 있더라고. 벌써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민간 브랜드 아파트 공급 제로라는 도시의 인기 하락. 요것도 지금 추가 관련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인기가 하락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부영이라는 것 때문에 부영이라는 거 부영 아파트밖에 공급 안 된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 현재 애시앙 브랜드 들어와서 프리미엄 붙고 올라가고 3억 지금 넘게 찍고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도. 근데 2년 넘으면 이게 제일 C 아파트고, 그리고 현재 애시앙 아파트가 나주혁신도시에서 중위나 대방보다 더 잘 지어졌습니다. 시설도 더 낫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애시앙 2차, 3차 나올 거 더 잘 지어질 걸로 기대되어집니다. C 아파트로서. 그래서 뭐 이제 대기업 우리가 말하는 뭐 레미안, 이편한 세상, 뭐 힐스테이트, 자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저는 올라갈 걸로 봐집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손에 봐보겠습니다. 이제 나주혁신도시가 민간 브랜드 아파트 공급의 제로입니다. 남은 부지는 모두 다 부영 아파트가 들어올 거고요. 이 때문에 도시 선호도 자체가 낮아질 우리가 이거 제가 아니라고 말했죠. 우선 부동산에서 입지 평가하는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직주 근저, 교통, 학군, 환경, 상권, 브랜드 아파트 당연히 선호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문제고요. 브랜드 아파트가 추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도시 선호도가 낮을 가능성보다 이 5가지 요소가 앞으로 더 주어진다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미 혁신도시 입지의 5대 요소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입지가 좋아지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국 입지가 좋은 입지라면 브랜드 아파트가 추가 공급 없다고 해서 가격 하락 우려하는 곳은 없다. 저는 애시양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시양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애시양 브랜드로 해가지고 애시양 브랜드가 지금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그리고 나주역신도시 세 군데거든요. 일반 부영 아파트 브랜드하고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시양 브랜드가 중흥이나 제가 봤을 때 대방, 우미, 대광보다 더 잘 지어놨다고 저는 새 아파트로서 더 잘 지어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브랜드로서는 이런 사람들이 더 고평가는 안 할지는 모르지만 실제 지어지기는 어쨌든 잘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사신 분이나 목포 예를 들어 순천 여수에 사신 분들은 부영이면 부영이지 뭔 애시양은 애시양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전국에 있는 애시양 아파트 위례신도시, 동탄신도시, 나주역신도시 애시양 아파트는 일반 부영 아파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레벨이 훨씬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편에서 좋은 점에 대해 2편에서 리스크 요인과 저의 생각 정리인데요. 아마 오늘 아직 다 하지 못했네요. 또 3편에서 쓸지 모르겠지만 3편 더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분이 지금 제가 카페에 이렇게 올리는데 근데 앞으로 예측은 안 해놨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항의한다면 제가 이 카페 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글을 자기 남의 거 지금 보고 언급하고 뺏기는 거에 좀 해당된 것서 좀 저도 쑥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항의를 한다면 여기 지금 댓글에다가 항의를 하면 제가 바로 삭제로 돌리겠고요. 저는 금액까지도 제시합니다. 금액까지도 향후에 2년 안에 지금 제가 3년 안에 5억 찍은다고 했잖아요. 2년 안에 이제 앞으로 거의 1년 정도 지난 것 같고요. 2년 정도 지나면은 중흥이나 대방 아파트가 5억 이상은 찍을 것 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격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전에 제가 말했었을 때 굉장히 뭐라고 말했냐면은 광주광역시가 7억 된다고 말하니까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5억 된다고 하니까 또 미친놈이, 나주역신도시가 5억 된다고 하니까 저더러 미친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가 평당 2천만 원에 분양한다 하니까 그것도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2천만 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있잖아요. 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평당 2천 아니면 2천 이하로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저는 그 이하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건설사가 분양을 안 했으면 안 했지. 안 하고 딜레이대가 계속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엄청 허접하게 아파트를 짓든지. 근데 엄청 아파트를 허접하게 질 수는 없거든요. 허접하게 질면 건설사가 욕을 엄청 먹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의 품질을 제공하고 내 브랜드 욕먹지 않게 지어야 돼요. 그러고 땅값 들어가고 이게 자기의 마진 가져가려고 하면 평당 2천. 그러고 평당 2천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당 2천 되고요. 2천만 원이라 해도 34평, 9평 기준으로 하면은 7억입니다. 근데 광주광역시 아파트 7억이 제가 7억이 열린 시대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7억도 저는 싸게 본다는 거예요. 7억이 이제 왜 싸게 느끼냐면 경기도 아파트가요 15억씩 합니다. 15억씩. 근데 광역시 아파트가 7억이 쌉니까? 전 광역시 아파트도 이제 10억 가야 된다고. 저는 10억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경기도 아파트하고 레벨을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저는 되어질 거라고 봐지고요. 우리의 자본이 뭐 어디로 더 급격하게 쏠리냐면 수도권 서울로 계속해서 더 급격하게 좀 쏠리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제 생각보다는 나주역신도시가 그 금액 상승하는 게 굉장히 저는 더디다. 내가 보기에는 더디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5억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데 5억도 순차적으로 되어지고 광주광역시도 순차적으로 지금 되어지고 가는데 경기도가 GTX 때문에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올랐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아파트는 5억짜리가 6억 되고 7억 되고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1억, 2억씩. 아주 잘 나가는 데가 5억에서 갑자기 7억 되고. 그러면서 7억에서 7억 5천, 8억 되고 이러겠죠. 근데 경기도 아파트는 어떻게 한 거예요?
7억에서 갑자기 14억 된 거예요. 그냥 더블이 된 거예요. 가장 2년, 3년 만에. 예? 아파트 짓고 입주할 시점에 어떻게 됐다? 바로 더블. 7억이 바로 14억. 이게 되고 나서 또 2, 3년 흐르고 나면 광주광역시도 다시 경기도 집값을 추격 매수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타 광역시도 벌써 지금 이제 9억, 10억 이렇게 되어질 것 같고, 광주광역시 아파트 가격이 광역시에서 가장 낮으신 거 아시죠? 가장 낮습니다. 나주시는 광주광역시 옆에 붙어져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주혁신도시가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게 3억에서 이제 5억 되는 게 3년을 제가 예상했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른 거 보면은 더 빠른 속도로 나주혁신도시도 5억 찍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이분은 미래 그 예측을 하는 것은 금액을 안 써놨네요. 어쨌든 요거 보고 제가 글을 써서요, 조금 죄송한 면은 없습니다. 죄송한 면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본인 거 블로그 보고 글을 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기분 나쁘시거나 뭐 항의하고 싶으시면 댓글을 주십시오. 제가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주혁신도시가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